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아직까지 증시에 불안감이 없지는 않지만요.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증시까지도 이 점차 안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며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증시 표정은 어떨지 또 먼저 알아봐야겠죠. 먼저 오늘장 출발 함께 하실 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부터 여쭙고자 하는데요.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과연 추세적으로 좀 완전히 좋아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연장선상이 좀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완전한 터닝을 위해서는 계속 이제 외국인 쪽의 수급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수와 과연 시장 반등과 얼마만큼 이제 상관관계를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최근 시장이라고 좀 보고요. 아직 외국인 현물 쪽에서의 매수가 완전하게 좀 전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완전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근호 연구원님께서는 이 외국인 매수와 시장 반등의 관계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이 도통 매수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어제까지도 20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확실하게 안정이 되겠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영동 멘토님께도 개장 전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한 줄 정도로 정리를 좀 먼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조금 이제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장중 변동성에 대한 내용들이 잦아든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지수 자체가 1800대에서 이제 1900대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기관화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뭐 상방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게 되면 기관 수급뿐만 아니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좀 유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좀 유발시킬 수 있는 중국 시장이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롯이 이제 국내 모멘텀만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기관 수급도 기관 수급이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뭐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잦아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오늘 장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상승 탄력이 아주 괜찮은데요. 자, 먼저 개장 분위기 최영동 멘토님께서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 시간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13포인트가 상승한 1928.35로 출발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포인트가 상승한 687.15%로 좋은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앞서서도 이제 시장 전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선물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 특히 이제 파생 시장 쪽에서 이제 순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출발 흐름들, 코스피 200 선물에 대한 움직임들은 외국인들 마이너스 160 계약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가 플러스 0.92%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31%의 강세 흐름들로 출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 좀 뒷받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뒷받침을 좀 해주고 수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66, 기아차 같은 경우도 플러스 0.50% 강세 흐름들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수급 현황들 좀 잠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기관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 잘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출발 자체 지수 대비해서 수급적인 현황들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13억 정도의 순 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의 시장을 1800에서 1900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기관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기관 쪽이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도세로 유입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53억 원의 순 매도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외국인들 마이너스 8억 정도 순 매도세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대비해서 수급적인 현황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특이한 상황들은 발생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일단은 외국인들 대형주 쪽에서 한 4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는 있지만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마이너스 13억 정도 순 매도세 발생시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업 쪽에서는 마이너스 24억 정도 순 매도세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 화학업종 쪽에서 마이너스 19억, 보험업종 쪽에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8억 정도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요.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장비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 다 동반 매도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그냥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지수 쪽 관련해서 마이너스 17억 정도 순 매도세가 유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매수하는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서비스 쪽에서 한 2억 정도 순 매수세, 인터넷 쪽에서 1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음식료, 담배 쪽에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 100 쪽에서 한 3억 정도의 순 매수세 유발시켜주고 있고 화학업종 쪽에서 한 2억 정도 순 매수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현 시간부로는 일단은 같은 반응성을 보면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아주 시원한 출발하고 있네요. 이 개장 분위기 알아봤고요. 이어서 김문혜 연구원님께 자세한 업종별 흐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떤가요? 네, 오늘 양 지수가 일단 시원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비금속 쪽, 그 다음에 전기가스, 의료정맥, 의약품, 화학, 전기전자, 일단 내수, 수출 골고루 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다 오르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많이 산 업종은 IT하고 유틸리티인 전기가스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IT는 최근에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좀 오면서 IT 쪽을 좀 매수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쪽은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전력 소비 또는 전기료 인상, 단가 인상 이런 부분들, 거기다가 플러스 경기 방어적인 성격까지 전반적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조, 비금속, 통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내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기관은 이제 오전장에는 좀 참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의료정밀하고 소형주 쪽 좀 담고 있는데 일단 기관은 아직까지 매수 참여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지나고 나서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컴퓨터 서비스 여전히 이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죠. 그리고 정보기기, 화학, 통신 서비스, 출판 매체, 신성장, 디지털 콘텐츠, 섬유, 의료,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 사물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 많이 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면 기관은 오늘 코스닥에서 많은 참여가 좀 있네요. 벤처, 화학, 오락문화 그리고 이 코스닥 대표 종목들 사고 있고 IT 인터넷, IT 부품, 제약,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이제 보면은 IT 부품주들 좀 사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서비스나 방송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이런 쪽으로 좀 사고 있는 거 보면 오늘도 시장 전반적으로 이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현재 수급 보셔도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꾸준한데요. 오늘은 또 기관 역시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2원 30전 상승한 1183원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요. 1184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뉴욕 금융시장에서 위험 투자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이 다소 부진했지만 미 연준의 긍정적 경기 평가와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한 기대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184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3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환 종가였던 1180원 70전보다는 약 2원 4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여기다가 유럽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최근 유로화 상승 등과 맞물려서 ECB가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된 점도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1180원대 초반에서 출발한 이후에 달러 강세를 반영하면서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만큼 오늘 장중에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인다면 위험 투자 심리가 강화가 되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대기 중인 점도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포지션 플레이를 제한할 요인입니다. 증시의 휴장 영향으로 1180원대 초중반에서의 거래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81원에서 1187원입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가 휴장하는 데에 대한 영향을 또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환율 움직임 이 1180원대 초중반 거래 전망을 예상해 주셨고요. 이 상승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오늘은요, 이 면세점 관련 좀 모멘텀의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NS쇼핑이 HMR과 면세점 신사업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두산 같은 경우 면세점 출사표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먼저 여쭙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면세점 출사표를 던진 회사들에 대해서 또 상승세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두산 같은 경우 면세점 상업주주지 소식 때문에 4% 급등. 두산타워가 이제 외국인 방문객하고 선호도에서 우리나라 2위, 그리고 의류 쇼핑 중심지인 동대문 지역의 랜드마크, 이런 것들이 관광 인프라로서 주변 환경 요소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두산이 만약에 이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체 사업 실적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두산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시내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서는 두산타워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두산그룹이 일단 굉장히 좀 경쟁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기존의 호텔신라라든지 갖고 있었던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당연히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NS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NS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 가정 간편식 시장 진출과 또 신사업 구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HMR이라고 하는 가정 간편식,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 NS쇼핑도 면세점 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신수종 사업들이 NS쇼핑의 어떤 실적 성장이나 외형 성장에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빠르면 연내 아임쇼핑과 공동으로 하나 갤러리아 면세점에 중소기업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유통 방식으로 수익은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요한 게 이제 중국과 다양한 연계 마케팅이 좀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상품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두산과 NS쇼핑은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세점에 대한 두 가지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또 게임주가 눈에 띄는데요. 애니팡으로 유명한 썬데이토즈가 신작 모멘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신작 사전 예약 호조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게임주로는 뉴 오리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웹젠이 또 4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웹젠은 뉴 오리진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나타나는 모양인데요. 이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게임주는 최영동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썬데이토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시간부로 5.81%, 6%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상하이 애니팡 사전 예약이 호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8일날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게 되면은요. 상하이 애니팡의 이제 사전 예약이 100만 명 좀 돌파가 좀 이루어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카카오톡 런칭 게임 중 처음으로 이제 종료 시점인 6월에는 1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게임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가장 큰 요인들을 좀 보시게 되면 출시하는 게임들에 대한 시장 흥행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출시한 이후에 이제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와 같이 출시 전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썬데이토즈가 그동안에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썩 좋은 성적들을 발표를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목마름을 좀 해결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7월달과 이제 8월달 초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9,000원과 20,000원대 이제 고점을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를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돌파를 시킨 이후에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이제 중국 쪽에서에 대한 이제 흥행과 더불어서 계속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보여줬던 썬데이토즈가 기존에 시장에서 전체적인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탈환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 과거의 영광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웹젠입니다. 자, 웹젠에 대한 움직임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웹젠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일단은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썬데이토즈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출시 전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 시장에서 할 뭔가 이제 임팩트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출시를 주고 나서 그와 더불어한 이제 펀더멘탈 자체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좀 꺾이는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웹젠 같은 경우는 4월달에 45,000원대 고점을 찍어내주고요. 계속적인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지금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기반으로 해서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봤을 때는 기존의 기대감들이 반영됐을 때까지의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직전 하락 추세라고 할 수 있는 35,000원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 그리고 이제 중장기 이평 자체가 잡혀있는 34,000원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썬데이토즈에 대해서는 일단 재기 가능성 여부 지켜보라고 하셨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의 모멘텀이 있는 모습에서 일단 35,000원 정도의 돌파 여부를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현재 전자결제 관련 기대감을 얻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LG유플러스가 4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KG모빌리안스가 여기 저평가 분석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쭤보도록 합니다. 네, 먼저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결제 사업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네요. 코스트코의 한국 온라인몰 전자결제 대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피지죠. 피지 사업자 선정 등으로 이제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사업이 부가격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전체 11조 원의 매출액 중에 2,200억 정도의 매출이 결국에는 피지 사업으로 좀 발생을 했고요. 피지 시장 점유율 1위가
번째가 KG 이니시스. 이 이니시스의 매출과 굉장히 좀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향후 이제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이 O2O라고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쪽이죠. 이 두 가지가 확대가 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U+ 전자결제 서비스 매출이 연평균 이 증가세가 지금 2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간편결제 부문 호조 때문에 매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여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간편결제 시장 또는 전자결제 시장에 있어서 LG U+가 기존의 또 마케팅 능력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경쟁력 이런 것들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평가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 동종업계 이 전자결제업계 PER이 한 34배 대비 저평가 매력 유효하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가에 있는 지금 현재 구간을 매수 기회로 좀 삼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좋은 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익성은 좀 낮지만 매출 비중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전체 수익성 개선이 좀 더뎌지긴 하지만 영업이익률도 전체적으로 크게 훼손이 없었다. 그러면 이제 3분기 매출의 영업이익 이런 추정치를 좀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자결제 회사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물론 대장주는 이제 이니시스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자결제 업체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결제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 코스피 대형주 두 종목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좋은 모습인데요. 외국계 매수세에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요즘 주목받는 종목이죠. 이 롯데칠성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기저효과 기대감 그리고 계열사 가치 재평가에 힘입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최영동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플러스 0.59%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는 이유에는 일단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기반으로 좀 깔려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모처럼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 시간으로 외국계 합적에서 23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봐줬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 오전장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 분석이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계속적으로 목표가도 지금 하향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면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조금 괴로워하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과 같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상당히 좀 달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으로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디램 수요에 대한 내용들, 디램 가격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지금 하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SK 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상승 흐름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말씀 좀 드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룹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원 회장이 공격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좀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은 동사가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이제 업종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일단은 업황 개선이 나왔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모든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어려움을 느낄 때 이런 공격적인 투자들은 사실은 업황이 되돌려졌을 때 확고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다소 조금 아쉬운 국면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러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 자체가 차후의 움직임 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조금 우려 섞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3만 원 자체를 좀 깨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3만 원 자체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관심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일단은 뭐 일봉상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는 단기 헤드앤 숄더 패턴에 대한 완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말에 발생된 왼쪽 어깨 흐름들, 그리고 8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발생된 헤드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최근 발생되고 있는 단기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오늘자 보시게 되면 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7,000원대에 대한 강한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도 디램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는 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매매를 하셔야 되는 티핑 포인트 자체는 37,000원대가 돌파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롯데 칠성입니다. 롯데 칠성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될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에 대한 움직임들도 그렇게 썩 선호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루하루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판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은 그만큼 개별적인 이슈들, 개별적인 모멘텀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굴지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은 뭐 롯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롯데 칠성뿐만 아니고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롯데 칠성을 오늘 1.97%의 강세 흐름들로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더불어서 롯데 칠성이 그동안에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60일선 돌파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단가도 높습니다. 단가도 높고요. 거래량 자체가 488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적인 롯데그룹 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움직임들, 롯데 칠성뿐만 아니고 롯데 푸드 뭐 이런 쪽도 또 다 같이 보시게 되면 뭐 좋은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요, 일단 중장기적 관점에서 홀딩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롯데 칠성 같은 경우 롯데 칠성뿐 아니라 롯데 계열주들 모두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또 중국 모멘텀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콘텐츠 제작 업체죠. 이 레드로버가요, 중국의 애니메이션 시장에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주죠. 이 코스맥스 역시 중국 사업의 고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레드로버와 코스맥스 두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애니메이션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보고서가 나왔죠. 또 레드로버가 향후 소닉 유니버셜 미디어를 통한 사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지난 6월 18일에 중국 소닉 유니버셜 미디어 대상으로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마련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소닉 유니버셜 미디어 그룹 자회사들과의 시너지, 그리고 2016년부터 개봉되는 중국향 애니메이션의 성공 가능성, 이런 것들로 구체적인 이 제작 작품 수요 확대, 그리고 또 비용 절감에 따른 높은 수익성, 이런 것들이 근거로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또 다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또 흑자 전환, 이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 쪽의 기대감 때문에 레드로버가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근데 콘텐츠 시장에 있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파급력 또는 중국 시장의 확대, 이런 건 뭐 다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분명히 중국 시장의 콘텐츠 소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중국 모멘텀은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 해외 사업이 연평균 60% 넘는 성장세, 향후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다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 국내와 글로벌 화장품 업체 중에 성장성이 가장 탑픽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시장 지위가 높은 브랜드, 그리고 다수의 또 히트 상품들, 스테디셀러들, 실적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그리고 시장 고성장성을 배경으로 코스맥스의 중국 사업 역시도 고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로컬 화장품 업체의 R&D, 제조 경쟁 열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ODM 쪽을 중국 쪽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중국 내 히트는 뭐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은 좀 좋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2분기 메리스 걱정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메리스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을 했고 3분기, 4분기에 더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봤을 때는 화장품 업체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레드로버 일단 중국 시장 콘텐츠의 수요 증가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하다고 해주셨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성장 기대감을 크게 모으고 있는데 코스맥스뿐 아니라 여러 화장품 업체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봅니다. 지금 현재 옴니 시스템이요 44억 전력량계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음으로 미동전자통신이 중국 업체로 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은 최영동 멘토님께 여쭙니다. 예, 일단은 뭐 옴니 시스템 오늘자 4%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전력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5월달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기 입형 자체가 이제 정별이 되면서 상당히 좀 급등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흐름들이 없이 그냥 하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일단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은 뭐 상승 흐름들을 좀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차트들 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급등한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이제 단발성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들 또는 이제 스윙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흐름들은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제 시세를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의 하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뭐 좋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비적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60일선이 자리 잡고 있는 3,500원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옴니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뭐 속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좀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실적에 대한 안정성들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뭐 진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미동전자인데요. 미동전자 사실은 뭐 기존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좀 좋아했었던 종목입니다. 뭐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그만큼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좀 내보내주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500원대, 6,000원대를 좀 강하게 박스권으로 좀 진행을 시켰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좀 급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2,500원대의 저점을 찍어내주고 급등하는 흐름들은 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성장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주주들에 대한 이제 변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앞서서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초록뱀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관련된 이제 투자 모멘텀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급등했었던 흐름들이고요. 이 미동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중국과 관련된 투자 계획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또는 대주주들에 대한 변경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차트가 일단 조금 어려운 종목이고 매매 자체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 더 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미동전자 같은 경우 일단 그동안 또 중국과 관련된 투자 모멘텀에 있는 기업들이 크게 상승한 만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십자셀 바이오주죠. 이 종목이 세포치료제 성공 분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이어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익 개선 전망을 받으면서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녹십자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9월 1일이었죠. 이뮨셀과 관련된 또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 뇌종양을 적용할 수 있는 이 세포 치료제 제품 이뮨셀 AC 매출이 급증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뇌종양 추가 적용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녹십자셀이 좀 반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하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좀 올라오면서 녹십자셀 역시도 상승폭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아직까지 이제 과연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어떤 완전한 턴어라운드 없이 이런 종목들이 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는 약간은 조금 더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장의 영향이 조금 더 상승폭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좀 조심해서 당분간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계속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원전 설계 수주 4분기부터 이익 개선된다. 지금 3분기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4분기부터 개선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그냥 기대감의 반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이었죠. 정부가 사우디와 스마트 원자로 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상세 설계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양국 간의 향후 3년간 총 1억 3천만 달러 투자, 사우디의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상세 설계 수행하고요. 사우디에 최소 2기 이상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서 1조 원의 사업비 정도가 예상되고요. 4분기 중에 이제 400억에서 500억을 3년 규모의 설계 용역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한전기술 같은 것들은 중요한 게 이제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주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감 플러스 이제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들 이런 것들로 오르는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세를 비롯한 제약바이오는 조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온다는 상황에서 조금은 이른 기대감 반영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지금 현재 i3 시스템이요. 군수시장 기반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또 시그널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최영돈 멘토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뭐 최근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새내 기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공모가 대비 이제 2배 정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진행이 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8월 25일 날 38,000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군수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군수 시장에 대한 기반일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적외선 영상 센서라든지 엑스레이 영상 센서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그동안의 군수 장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이제 고밀도의 기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 수입을 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i3 시스템이 좀 담당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보여줄 수 있었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조금 탄탄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상장했었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5만원대, 6만원대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자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상장했던 이후에 이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락했었을 때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 보여주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뭐 빠르게 좀 진행을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다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매액이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시장의 자금들이 다시 한번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6만원대 돌파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매에 한번 좀 임해 보신다고 하게 되면은 단기에 좀 좋은 실적들을 좀 내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들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그널 엔터인데요. 시그널 엔터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제 대주주 변화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급등락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그널 엔터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2015년도 들어서 1,000원이었던 주가가 4,500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2,000원대, 200일선 자체를 좀 하향 돌파하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대 주주 쪽에 대한 이제 변경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이슈들, 개별적인 모멘텀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5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반토막 나는 과정에서 매물대가 좀 겹겹이 좀 쌓여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과연 기술적으로 지금 진행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고점을 찍어내주고 꺾이고 있는 이평선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그널 엔터가 가지고 있는 업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이 동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뭐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발성으로 발생되고 있는 최대 주주에 대한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오히려 6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 속에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그널엔터 당장의 이슈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만큼 61선 돌파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장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는 있는데요. 자, 오늘 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김근호 의원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뭐 반등은 좀 나왔는데 아직 역시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순매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아직 올라가기에는 완전하게 반등으로 돌기에는 분명히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 요인이 하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오늘같이 이제 아침에 좀 고가가 나올 때는 장중에 좀 흐름을 보면 장중에 좀 아침에 고가가 형성되고 점차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당분간은 뭐 종목별로 꼭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변동성은 좀 감안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업종보다는 순간적으로 이제 분봉이나 이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잘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근호 연구원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최영동 멘토님께도 오늘 장 전략 여쭙니다. 예,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뭐 재차 좀 강세 흐름들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그널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경기줄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발적으로 이제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봤었을 땐 여전히 뭐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성장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뭐 제약바이오 쪽들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이제 IT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 쪽으로 좀 돌아가는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뭐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달 들어서 체크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업종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업종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어떤 성장 업종 중에 앞으로 하반기에 좀 대장주가 될지가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 핀테크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인터넷 은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핀테크나 뭐 인터넷 은행이나 사실은 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한쪽이 성장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늘 핀테크 쪽이 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다음카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시장의 관심도를 높여가시게 되면 뭐 좋은 수익률로 좀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선도 업종 고르는 게 좀 중요할 텐데요. 이 핀테크나 인터넷 은행 쪽에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오후 8시에 저희 샘플러스 저녁 8시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뭐 새로운 업종, 뭐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경기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면 좋은 성적을 내실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성장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장주들에 대한 이제 같이 고민하실 수 있고 같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오늘 밤에 샘플러스 통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주 이야기 나눠본다고 하니까요. 최영동 멘토 공개 방송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조금의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는요, 19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요,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중국 증시 휴장 호재인가, 그리고 국내 증시 체력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메리츠정금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이 중국 증시 휴장에 따른 안정적인 시장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이 변동성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이 단기 변동성 확대, 수급 우량지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변동성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죠.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좋은 시장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변동성이 완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오늘 중국 시장이 오늘과 내일이 휴장이고요. 미국 시장 역시 고용 동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고용 동향, 물론 ADP 고용 동향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고용 동향은 금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과 내일 2거래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은 열리지 않고 그런 고용 동향에 따른 눈치 보기 장세가 아마 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조금 좀 지루한 그런 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만 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의 선물 우리 1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재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큰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핀테크 관련 주식, 그저께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 이런 이제 주도를 하는 섹터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이런 기존에 있는 섹터들도 있죠.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중국 관련 소비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 우리 시장 큰 지수 움직임 없이 조금은 지루한 장이 예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런 경우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 위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 먼저 수급부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인 현물 699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337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374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 살펴보면 개인 146계약 순 매수, 외국인 1223계약 순 매도, 기관 1304계약 순 매수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3701계약 순 매수, 옵션 15503계약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콜옵션 2442계약 순 매수, 풋옵션 1175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5,942계약 순 매도 중이고 풋옵션 16,119계약 순 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개인들은 좀 상하방으로 굉장히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좀 기대감을 양방으로 좀 품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과 선물로는 좀 매수 방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쪽으로도 매도 방향을 계속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32, 상승 2차 저항선이 235, 하단 1차 지지선이 227, 하단 2차 지지선이 22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은 큰 개파락 이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으나 장세를 좀 흔들면서 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세의 모습이 연출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갭상승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 외국인의 부담스러운 선물 매수세로 인한 반락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및 중국 시장 또한 하방으로 진행되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중국 증시의
부양 기대감만 있을 뿐 실제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현재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때이고, 기존 국내 지수를 좀 지지해주던 연기금의 매수세가 거의 그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면 좀 매도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시기입니다. 또한 현재 지수 가격 수준에서 지수가 상승해서 레벨업이 되려면 강력한 좀 상승 이슈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좀 이러한 부분에 좀 부재로 기대감만으로 시장을 좀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지션은 시가 부근 매도 포지션으로 중국 개장 전까지 대응하시고 10시 반 이후 중국 개장 가격을 확인하신 이후에 전일 대비 상승 하락 여부에 따라서 이후 포지션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선물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0.59%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1.44%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수급은 아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휴장하는 오늘장 마감까지 어떤 움직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